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이요. 오늘 변호사 2명이 나와서 오늘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2사람이 나와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기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좀 더 여론전을 지금 펼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아마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의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계엄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경종을 울리는데 계엄령으로 경종을 울린다는 참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는 처음 듣네요. 살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는 처음 들어요. 경종을 울리는데 군사를 동원해갖고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그래갖고 경종을 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민주주의자라면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자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행동인 겁니다. 그렇죠. 자, 당연하죠. 국회의원 정치 폐악질 경종 울려야죠. 그 경종 울리가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결국 국민 여론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거고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해서 이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아, 그럼요. 자, 증거를 가지고 증거주의 아닙니까? 윤 대통령 본인 법조인 아니겠어요? 네. 법조인이 당연히 이런 모든 어떤 의혹들은 결국은 사법기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자,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철거하나요? 그냥 막 너 종북 세력이지 그냥 관심법으로 그냥 잡아서 그냥 다 구속시키면 끝나요? 네? 처형하면 끝나요? 네. 지금 이게 이 발상이 바로 이게 이제 군사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풀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요한 거고 다수가 돼야 되는 거고 다수가 돼서 입법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는 게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장 기본적 정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뭐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뭐 우수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런 그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기본 교육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동서남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야당의 그 폐악질에 대해서 정치적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겠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다?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의도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나? 네. 그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은 경종을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화려한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 통해서 다 봤잖아요. 네. 그 정도 정무 감각도 없는 그게 무슨 대단한 고도의 그 정무 감각입니까? 웬만한 사람이 그 정도 감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순간 완전히 저 이재명 세력 종북 주사파에게 이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그냥 부활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야말로 정말 단순무식 과격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 딴 거 보지 않는 그냥 이게 막 밀어붙여 막 이런 정신이거든. 그럼 밀어붙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이 세력들이 다 단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뻔히 역사 속에 반아놓고 아니 종북 세력 어떻게 할 건데요? 누군데요? 종북 세력 누가 걸러낼 건데요? 너 지나간 사람 보고 야 너 종북이지 또 일로 와 그러면 잡아가나요? 삼천교육대 보내나요? 또 그런 생각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한번 증명하려고 그러면 참 법원에 가서 증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증거로 증명해야 되고 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뭐 기계가 그렇죠. 있어요? 딱 넣으면 그냥 너는 종북 딱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제도 국회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병력도 최소한만 투입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여 질서 있는 처수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본인도 나중에 인정했잖아요. 중고와 부적이었다. 거기 그 합참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1,000명은 투입시켜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당신 말 듣고 500명은 투입시켜갖고 이게 작전 성공을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김영현이
이 뭐죠? 이 온라인 그 무슨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과 부적이었다. 어쩔 수 없다. 수고했다. 네. 그 중과 부적이라는 게 쪽수가 모자랐다는 얘기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국회가 빠르게 해제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니 정치인들 예방적 구금을 했다고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아서 예방적으로 구금했다? 구금하려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하고 이런 사람들 왜 있나요? 김어준하고 이런 사람들 왜 있나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포고령을 위반해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동되기도 전에 이미 다 사람을 찍어서 다 구금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네. 또 당시에 지휘관들한테 지시했다. 이 국회 터들어가서 4인 1조로 다 끌고 와라고 했던 거 이미 다 진술한 겁니다. 밑에 있는 당시 사령관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요, 저는 그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A4 한쪽 네. 이거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제출했죠. 거기 보면 국회 운영비 매달 청구해서 기재부로부터 받습니다. 네네. 국회 운영비를 승인해 주지 마라. 그리고 비상계엄 입법부가 들어설 때 그쪽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라. 네. 비상계엄 입법부라는 얘기를 듣고요.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일 주체 뭐 국민의 이런 거 만들려고 그게 할까요? 저기 네? 전두환 때는 국보위 아니에요? 국보위. 국보위죠, 국보위. 예. 그러니까 국보위 같은 걸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전두환 시절에 만들었던 국보위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국회 운영비는 그 주지 말고 비상계엄 입법부 그거를 지원을 해라. 비상계엄 입법부를 만들려고 하는 뭐가 있었으니까 구상이 있었으니까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참 이게 윤 대통령의 주장을 거의 뭐 복창하듯이 입장을 냈는데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밑에 있는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707 특임단장 이 사람들 진술하고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게 비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 사람도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다 이제 또 뭐 신호를 주는 건가? 이렇게 진술하라고? 다 이미 뭐 기록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미 다 체포하라고 그러고 비원 벙커까지 이미 다 사전에 들어가서 이미 다 점검까지 해놓고 있는데 그걸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의 저는 정말 한다는 건 황당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고령 초안을 자기가 작성을 했고 윤 대통령이 당초 포고령에 포함됐던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민 일반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과 경제 활동을 고려해 삭제 지시한 것이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민들 그냥 불편할까봐 야간 통행 금지는 삭제한. 이게 뭔 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 위해서 내가 좀 아량 베풀어서 야간 통행 금지는 안 했어.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요. 오늘 김영현 보니까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했다. 네. 이거는 참 저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설을 했을까? 이게 물귀신 작전 아니에요? 그렇죠. 한덕수 대행을 지금 뭔가 야당한테 명분을 주기 위한 또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내란 공범이야. 네. 당신도 내란 공범이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그 뭐 우리랑 그 차별을 하려고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귀신 작전으로 아예 그냥 끌어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사실 이게 대통령이 이제 우두머리로서 김영현에게 지시를 해서 이루어지고 한 건데 이거는 어찌 보면 본인이 무슨 뭐 이 계엄의 총 책임자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보니까 뭐 노상원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뭐 국외 세력의 간섭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그 이상 관여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상원이가 미쳤다고 저 롯데리아에 불러갖고 그냥 햄버거 사주면서 회의를 2차례나 했겠습니까? 예? 참 이 김용년의 용렬함이 지금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나 혼자 안 죽겠다. 같이 죽자. 뭐 저는 그런 의미로 읽혀요. 이게 지금 본인이 뭐 처음에 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변호인들이 자통당 이 사람들로 바뀌면서
장외에 있는 이 자통당 세력과 연대를 해서 어쨌든 간에 한번 공동 정선을 펴자. 이런 뜻에서 지금 김관진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또 비슷한 입장을 또 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보수를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그러니까 같이 끌고 그냥 구렁텅이로 가자 이거구나. 그러니까 나만 죽냐? 그렇죠.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 저 국민의힘 나 다 인질 잡고 같이 죽을 거야.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 갖고 네. 지금 만약에 국민들이 이 잔상 이 저 계엄군에 대한 잔상들 젊은이들 이거 잊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러고 네. 다 밑에 놈들이 뭐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네. 다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지금 리더의 자세냐고요. 참. 아이고,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지금요 벌써 별이 네. 17개나 구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 차장 다 구속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럽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오늘 하는 이야기나 이 윤 대통령 본인 이야기나 나는 저 잠깐 그냥 겁만 주려고 했고 동원도 안 했고 뭐 실탄도 소지하려 말라고 그랬다. 근데 그럼 밑에 애들이 알아서 실탄 소지하고 그랬나요? 네? 그리고 밑에 애들이 알아서 그냥 체포하고 뭐 위치 추적하고 다 그렇게 했나요? 이게 진짜 좀 담담하게 책임을 지려면 책임을 지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와서 그냥 나 잘못한 거 없어 정당하오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제가 볼 땐 재판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관련자들 자기 지금 부하들이 다 이야기한 거 다 이미 진술해 놓고 있어요. 뭘 지금 더 저걸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아이고, 참. 네. 그래도 진짜 보수 정치에 대한 마지막 애정, 또 책임감이 살아 있다면, 정말 그 보수 정치가 부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감자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데, 네.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특정 인물의 그냥 볼모가 돼갖고 보수 정치 자체가 네. 전체가 볼모가 돼갖고 같이 그냥 타이타닉에 침몰하듯이 하자는 얘기인지 참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 지금 뭐 김용현 응원한다고 뭐 육사 출신들이 무슨 뭐 화환을 뭐 동부구치소 보내고 뭐 또 이것도 옹호하고 이런 분들 계시던데 이렇게 되면요 영원히 보수는 집권 못합니다. 그럼요. 왜? 국민들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들 집권하면 또 이런 거 또 할 거 아니야. 이런 거 또 할까 또 쓸어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오해를 받으면 누가 이거 찍어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집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집권하면 또 저런 거 할 거야 만약에. 정말 적들을 향해서 써야 될 군인들을 왜 국민들에게 향하고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군사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발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내부에서도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참모들이 다 반대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호황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뭡니까 이게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도 뭐 여전히 지금 관저에서 대통령은 지금 뭐 매일 술과 지금 경로로 지금 보내고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지금 변호인도 지금 구성을 못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같은 동기들 중에서 처음에 변호를 좀 해주려고 그러다가 내용을 보니까 윤 대통령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다들 변호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다 지금 철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 주장과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정반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의 경우 이 체포된 직후에는요. 모든 것을 다 체념한 듯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뭐 나름대로 이름 있는 로펌에서 말이에요. 김영현 장관 변호를 맡으려고 그랬답니다. 네. 맡으려고 했고 그건 뭐냐? 그런 자기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을 다 자백을 하고 네. 실토를 하고 또 과오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뭐 형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그나마 좀 정상 참작을 해달라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그 로펌에서 변호 전략까지 다 짜고 했는데 네. 결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성 후퇴하겠다고 해놓고 12월 12일에는 또 확 180도 바뀌어가고 네, 바꿨죠. 내가 잘못한 거 뭐 있냐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면서 음. 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 전략도 네. 바뀌어가지고요. 변호인도 바뀌었죠. 그래서 그 로펌이 아예 빠져 철수해버렸대요. 네네. 철수해버리고 오늘 그 무슨 기자회견 한 네. 그 이제 변호인들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대륙 아주가 변호를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또 포기하고 지금은 이제 자통당 계열의 또 분들이 저렇게 변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앞으로 싸움이 정말 지리해지고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이 심리도 지금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도 지금 거부하겠다. 그러려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게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니까 이재명 거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재판을 좀 이재명 거를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효용감이 있지만 예. 또 하나는 물론 이재명만 안 된다는 것 갖고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보수에 대한 이제 국민적 신뢰감들이 이제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예, 진정한 보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 생각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는 뭐 좀 책 좀 읽어갖고 뭐 자유주의가 어떻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뭐 35번인가 나와서 지독하게 또 뭐 자유에 중독된 거 아니냐는데 네. 자유에 중독된 게 아니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자유라는 거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한 거고 음. 행동은 철저하게 권위주의였어요. 네, 맞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참 저희가 그래도 좀 자책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지호님이나 저나 설마 이 정도까지일까라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난 총선 때부터 이런 좀 느낌들이 좀 있고 네. 이거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회도 아예 방문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걸 딱 보면서 이 느낌이 좀 싸하다라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좀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좀 막는데 좀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좀 체크를 못한 그런 잘못이 예. 저희한테도 굉장히 거기서 큽니다. 좀 진짜 자책감이 들고 그러니까 8월 12일 김영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또 10월 1일에 네, 국군의 날 그 군사 퍼레이드를 몇 년 만에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몇 년 만에 부활을 시키고 그 전에 하던 걸 또 이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부활시키고 그렇죠. 연속 2년째 네네. 한 것이고 올해 들어서는 국회 개원식에 1987년 육공화국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참한 거고 시정연설은 또 11년 만에 또 불참한 거고 네. 국회는 철저하게 그렇게 무시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군사 퍼레이드 이런 것들은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군부대 골프도 결국 트럼프 맞아요. 외교용이 아니고 맞아요. 그 이렇게 그 계엄 그 하는 사람들 격려 단합용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골프를 쳤던 사람들이 707이란 네. 거 아닙니까? 이번 그렇죠. 계엄군의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아마 골프로 격려를 했던 네. 이제 그런 정황들이 꾸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도 이제 김용현이 국회 나와서 계엄 누가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렇게 이제 저 김민석이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좀 너무 무게 없이 관가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상황이라는 게 작은 단서 하나라도 좀 우리가 이게 좀 지나치지 않고 그걸 좀 추적을 해 들어갔어야 됐는데,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요,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답니다. 뭐냐면 한테 대통령이 자꾸 계엄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계엄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는 너무 막 화가 나서 하는 줄로만 생각했대요. 그랬죠. 실행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신원식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이제 이 김용현
장관하고 굉장히 대판 싸우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예. 그러면 본인도 좀 이걸 느꼈을 텐데. 그렇다면 신원식 그 지금 안보실장이 본인이 직접 문제 제기하기 뭐 했으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김민석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계엄 그 음모론을 얘기한 게 9월이거든요. 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네. 거기 민주당의 그 계엄 그 작당을 하는 그 라인 중에 민주당 빨대가 한 명은 있었다는 얘기 당연하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듣고 확실하다 해갖고 지른 거예요, 김민석. 네. 예. 그렇다면은 정말 그 친원식 실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 여당 쪽에 말이죠. 네. 여당 쪽에 뭐 한동훈 대표나 이쪽에 정말 아주 비밀리에 보안 지켜가면서 네. 그런 거 딱 흘려줬으면 맞아요. 예. 여당에서도 예방을 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공론화가 미리 됐으면 그렇죠. 그죠? 이 그 예방의 기회는 그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예방의 기회. 그거를 못한 게 이제 천추의 한이 됩니다. 정말. 네. 예. 참 그래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어떤 일은 있지만 이게 단편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뭔가 어떤 일을 뭐 조합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정보 분석이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좀 깊게 좀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좀 간과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도 많은 자책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도 실제로 이 흐름들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일 줄은 저희도 솔직히 몰랐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많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